자, 안녕하세요. 챕터 6 Inference for Categorical Data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챕터에서는요, 앞선 챕터에서 배웠던 Hypothesis 테스트를요, Categorical Data를 위한, 즉 이제 Population Proportion을 위한 테스트를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은요, 이제 Inference for a Single Proportion 해서 어떠한 하나의 그룹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라고 할게요. 한국에서 비만인 사람과 비만이 아닌 사람, 동그라미라고 칠게요. 네. 이렇게 있을 때 비만인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인가 해서 뭐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도 할 수 있겠죠. 뭐 0.3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로 P가 0.3인지 혹은 P가 0.3보다 작은지 이런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섹션에서는 difference of the two proportions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이 있고요. 이번에는 미국이 있다고 할게요. 이쪽에서 이제 비만율 조사를 해서 비만인 사람들, 아닌 사람들, 미국에서 또 비만인 사람들, 아닌 사람들을 이제 샘플을 통해서 추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P, 한국 빼기 P, 미국 이렇게 했을 때 두 나라 간의 비만율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null hypothesis 테스트 여기에서는 이제 없다. alternative hypothesis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국과 다르다. 이런 걸 이제 검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testing for the goodness of it using chi-square 하는데 결국에는 나라를 하나 더 만들어요. 한국, 이제 미국, 예를 들어 뭐 일본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비만인 사람, 아닌 사람, 비만인 사람, 아닌 사람, 여기도 뭐 샘플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 나라의 비만도가 모두 같은지 혹은 적어도 하나라도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필요도 있겠죠. or P1, P1, or P2, P1 이렇게 이러한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이제 네 번째는요.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갈게요. 자,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나라를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자, 이 중에서 여태까지는 비만이냐 아니냐 이렇게 답변이 OX밖에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비만인 사람, 정상인 사람, 그 다음에 마른 사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일본, 그 다음에 정상, 그 다음에 마른 사람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이상인 경우에 또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가. 즉 이 경우에는 나라별로 비만도 혹은 체중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나라와 혹은 국적과 체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null hypothesis에 해당하고 이 alternativ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적과 체중은 dependent하다. 자, 이러한 검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마지막 섹션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Inference for a Single Proportion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앞선 챕터에서 우리 Inference의 기초라고 하면서 설명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예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우리 두 과학자가 특정 약물이 고혈압에 효과적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과학자는 1000명의 고혈압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고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낮은 수준의 혈압 수치를 갖게 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과학자는 고혈압 환자 500명에게 약을 주고 다른 고혈압 환자 500명에게는 약을 주지 않고 두 그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낮은 혈압 수치를 경험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약을 테스트하는 방법 중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자, A번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환자들에게 다 약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서는 500명에게는 약을 주고요. 500명에겐 약을 주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때요? 당연히 B를 골라야겠죠? 물론 A도 약을 먹은 사람들의 혈압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우리가 약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떨어진 이유가 이제 약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은 트리트먼트 그룹은 떨어졌고 약을 먹지 않는 이제 컨트롤 그룹에서는 혈압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약에 대한 효과로 혈압이 떨어졌구나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B번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예제는 사실 실험 설계에 관한 거였고요. 실제 질문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실험 설계에 대해 좋은 직관력을 가진 이제 All American의 비율을 추정하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0명은 약을 먹고 500명은 약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때 관심 파라미터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래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여기 참고로 GSS는 앞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General Social Survey예요. 앞으로는 이제 줄여서 GS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몇 명이 답변을 했죠? 670명 중에 99명이 제 첫 번째 A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571명은요, 정확하게 500명이 약을 먹고 500명은 약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옳은 정답을 골랐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parameter of interest, 관심 모수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실험 설계에 대해 직관력이 좋은 모든 미국인의 비율일 거예요. population에 관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 P는요, population proportion. 그다음에 point estimate도 구해야 되죠. 자, 실험 설계에 대해 좋은 직관력을 갖춘 sampled American proportio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써보면 이렇게 P hat 같은 경우에는 총 670명 중에 571명. 그래서 이런 sample proportion이 바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p-hat이라고 하는 우리의 샘플 프로포션이 어떠한 분포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앞선 챕터에서 다 설명을 한번 했었죠. 센트럴 리미트에 대한 조건, 인디펜던트 샘플, 그 다음에 n이 충분히 큰 경우라고 하면요. 우리 p-hat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때의 expectation은 P고 standard of error는요. N 분의 P 1 빼기 P라는 거 뭐 증명 아닌 증명을 했었죠. 따라서 그 부분을 다이렉트로 우리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테스트에서. 자,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설명한 것처럼 이 두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any guess 했지만 independent observation 그 다음에 충분히 큰 샘플 사이즈에서는 적어도 10개의 예상되는 성공과 실패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예제로 돌아가서요. 우리 GSS는요. 670명 중에 571명, 즉 85%의 미국인이 실험 설계에 대한 질문에 올바르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자, 실험 설계에 대해 좋은 직관을 가진 모든 미국인의 비율을 95% confidence interval을 이용하여 추정하십시오. 이거죠. 주어진 이제 조건부터 보면은 우리 일단 샘플은 다 인디펜던트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조건 자체는 n이 670명, 그 다음에 p hat은요
0.85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인디펜던트는 그렇다고 치고 표본 무작위 샘플을 했으니까 사실 인디펜던스 어썸션은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레벨에서는. 그래서 이제 글 자체에서 우리가 랜덤 샘플 했다라고 하면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이렇게 가정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충분히 큰 샘플 사이즈는요. 결국 success failure condition이라고 하거든요. 성공 실패, 충분히 많은 성공 실패. 자, 우리 n 곱하기 p가 10보다 큰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이 p를 모르죠. 자, 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뭘 쓰면 된다 그랬죠? n 곱하기 p hat, 즉 571. 문제에 주어져 있는 관측된 성공수. 자, 이게 10보다 크죠? 자, 마찬가지로 관측된 실패의 수는 얼마죠? 99였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10보다 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우리가 만족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을 만족하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는 할 일은 그냥 공식을 적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95% confidence interval for P.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생략하시는데 이거 다 써주셔야 돼요. 자, point estimate 공식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margin of error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point estimate은 p hat 그 다음에 margin of error는요. 자, CLT가 성립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standard deviation의 1 마이너스 알파 오버 2 percentile 그 다음에 곱하기 standard of error of p hat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p hat은 0.85죠. 그 다음에 95%에서의 이 97.5 percentile 혹은 그냥 편하게 우리 알파 오버 2 해서 마이너스 1.96이죠. when 알파 is 0.05. 그래서 이쪽은 1.96 곱하기 스탠더드 오브 에러는 우리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루트 n분의 p 곱하기 1 빼기 p인데 이 부분 모르죠. 그래서 estimated standard of error를 대신 쓸게요. 그렇게 되면 루트 n분의 p hat 0.86 곱하기 1 빼기 0.86 이 부분 이렇게 쓰면 되겠죠? 0.85네요. 제 글자가 그래서 0.85 이렇게 바꿔주세요. 15. 자, 이렇게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을 찾을 수 있고 자, 여기에서는 0.85 A랑 C 중에 1.96까지는 똑같고 곱하기 이제 루트 이 부분이 이제 스탠다드 오브 에러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A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우리 confidence interval을 다 사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계산해 보면 0.82부터 0.88 요 사이래요. 부분 지워주고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신뢰 구간을 기반으로 전체 미국인의 약 80% 이상이 이 실험 설계에 대한 좋은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해석하실 때 해석 자체는 항상 population에 관해서 population proportion에 대해서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에 대한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요.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probability statement가 아니에요. 이 구간 안에 실제 모수 P가 들어갈 확률이 95%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구한 confidence interval은 이제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의 길이가 딱 정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confidence interval의 신뢰 수준은 95%로 유지를 하는데 그 길이를 줄이려면 샘플 사이즈가 총 우리의 데이터의 수가 몇 개나 필요할까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샘플 사이즈 n이 증가하면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confidence interval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짧아지게 돼요. 즉, 기존에는 이렇게 넓었던 confidence interval들이 약 95%의 confidence interval들이 이제 true proportion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샘플 사이즈가 더 커진 confidence interval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좁아져도 어떻게 돼요? true proportion을 95%의 confidence interval들은 true proportion을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풀어보면 이제 95% 신뢰 구간의 margin of error 오차 한계를 우리 1%로 줄이려면 몇 개의 표본이 필요합니까? 샘플 사이즈 n이 몇 개 필요합니까? 이거죠. 자, confidence, margin of error 자체를 그대로 이용할게요. margin of error는 정의대로 따라가면 Z 알파 over 2 곱하기 standard of error of P 해시고요. 자, 이 경우에 우리 true proportion을 모르죠. 그래서 hat value를 쓸게요. 결국 추정치를 쓸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 confidence interval을 쓰니까 알파 0.059 결국 2.5%의 절대값 1.96 곱하기 스탠다드 오브 에러는요 루트 n분의 p 햇이죠. 그때 p 햇이 0.85죠. 곱하기 1 빼기 p 햇 0.15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우리는 이 margin of error를 1% 이하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이 부분을 그냥 계속해서 풀어보면 자, 양변을 둘 다 제곱을 할게요.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부호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n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씁시다. 1.96 제곱 곱하기 0.85 곱하기 0.15 0.01 제곱. 자, 이 값은 4898.04다. 자, n은요 정수여야만 되죠. 데이터 수가 몇 개냐 이거니까. 그러니까 최소 4899 이렇게가 있어야 함.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 데이터를 구하지 않은 상태예요. 즉 p 햇이 0.85라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 margin of error를 어떤 특정 숫자, 예를 들어서 0.01 이하로 만들어주는 샘플 사이즈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전에는요. 제가 간단하게만 쓰면 Z 알파 over 2 제곱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 나누기 이 0.01의 제곱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 p를 모르니까 hat value를 썼고요. 자, 이 p hat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1000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p-hat을 구했더니 0.85가 나왔어요. 근데 margin of error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몇 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까? 했더니 대략 6000개래요. 그럼 우리 이미 1000개를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썼잖아요. 근데 실제로 필요한 건 6000개였어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를 뽑을 때 6000개를 뽑았으면 됐는데 지금 5000개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또 수집을 해야 돼요. 자,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에 좀 많이 모았으면 조금 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 p hat 대신에 우리가 그냥 0.5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런지 또 설명을 하면요. 일단 50-50가 이제 good guess라고 일단은 해요. 뭐 근데 그거는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 hat이라고 하는 거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 부분을 보시면 결국에 여기 있는
percentile이랑 0.01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주어진 숫자예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n이 여기 p hat 곱하기 1 빼기 p hat 곱하기 어떠한 상수 c라고 할게요. 요거보다 큰 걸 원해요. c는요. z 알파 오버 2 제곱 나누기 0.0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 어퍼 바운드가 뭘까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거든요. 그리고 0.5일 때 p hat이 0.5일 때 맥시마이즈 되고요. 그래서 0.25 곱하기 C가 여기에 대한 맥시멈 밸류 어퍼 바운드. 자, 이 어퍼 바운드보다 더 큰 n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 p hat 대신에 그냥 0.5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컨피던스 인터벌 했으니까 이번에는 같은 데이터로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제 GSS는 670명 중에 571명, 즉 85%가 이제 미국인이 실험 설계에 대한 질문에 올바르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죠. 자, 이 데이터가 전체 미국인의 80% 이상이 실험 설계에 대해 좋은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서 쓸 수 있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결국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해라 이거죠. 그 중에서도 one-sided hypothesis 테스트를 진행해라 이거죠. 그래서 먼저 스텝 1이 가설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P가 이 experimental 디자인에 대한 좋은 직관력을 가진 비율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렇게 되면 P는 0.80 vs alternative hypothesis는요. P가 0.80 one-sided 테스트죠. 자, 스텝 2는요. 일단 Z statistics 통계량을 먼저 또 계산을 해야겠죠. 자, 공식 자체는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P hat 빼기 그다음에 null hypothesis에서 제공하는 이제 population proportion P0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standard of error로 나눠줘야 되죠. 이 부분 n분의 원래 P hat을 confidence interval에서 썼다면 이번에는 이 P가 0.8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넣어보면 P-hat은 0.85 여기서 가져올 수 있죠. 그 다음에 0.80 P0 나누기 루트 N이 지금 670명 있죠. 그리고 P0는 0.8 곱하기 1 빼기 P0.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위에는 0.05 아래 분모는요 0.0154 정도 된대요. 자, 계산하면 3.25가 되겠죠. 자, 그럼 스텝 3에서 뭐 하면 돼요? p-value 계산하면 되죠. p-value는요 probability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에서 z statistic 보다 클 확률 크다 이 부호는요 여기서 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probability z가 3.25보다 클 확률인데 2.5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기각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p-value는 구해보면 0.0006 굉장히 낮죠. significance 레벨 알파 0.05보다 작기 때문에 스텝 4에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즉 이제 전체 미국인의 80% 이상이 이 실험 설계에 대한 좋은 직관력이 가지고 있다고 할 만한 좋은 에비던스 증거가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006년 갤럽 서베이가 1000명의 미국인들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이제 11%는 종교적인 이유로 할로윈을 기념하는데 반대한다고 합니다. 자, 95% 컨피던스 레벨에서 이 설문조사의 margin of error는 플러스 마이너스 1.94%라고 해요. 자,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뉴스 기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 전체 미국인의 10% 이상이 할로윈을 축하하는데 종교적 이유로 반대합니다. 자, 95% 컨피던스 레벨에서 이 뉴스의 진술이 정당합니까? 이거죠. 결국 이거는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해봐라 이런 소리인데 이때 null hypothesis는 population proportion, 즉 전체 미국인 중에서 할로윈을 기념하는데 반대하는 비율이 0.1, 즉 10%냐 versus alternative hypothesis가 그 비율이 10% 이상이냐 이걸 테스트해 보는 거죠. 자, 테스트하기 앞서서 지금 제시한 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0.11 그리고 marginal better 플러스 마이너스 1.94%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 구할 수 있어요. 결국 대략 이걸 2%라고 보고요. 9%부터 13%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P가 10%니까 10%가 이 구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전 챕터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진 않지만 빠르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기 null hypothesis에서 주장하는 population proportion value가 이 confidence interval 안에 들어가는지 혹은 안 들어가는지 그걸 이제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들어가죠? 그래서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이렇게 답변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이 테스트가 만약에 two-sided 테스트였다. 0.10이죠? 네, 0.10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one-sided 테스트에서는 confidence interval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다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안전하고요. 이제 Z 스텝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컨디션부터 체크해야 되는데 컨디션 체크 하죠 뭐. 자, 랜덤 샘플 했으니까 당연히 인디펜던트는 만족한다고 치고 n 곱하기 p가 10보다 큰지 즉 1000명 곱하기 여기 0.1이 100이죠? 10보다 크죠? 0.9 곱한 것도 10보다 크죠? 따라서 컨디션 만족하니까 이제 CLT based hypothesis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Z 스탯은요. P 햇 빼기 여기 P0 나누기 루트 n분의 P0 1 over P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는 0.11이죠. 0.11 빼기 0.10 나누기 n이 지금 1000명 0.10 곱하기 0.90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얼추 0.0101 이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스텝 3에서 p-value 계산하면 되죠. p-value는 probability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을 따르는 z가 여기 크다죠? 크다 0.0101 이 Z 스텝보다 클 확률 구해보면 뭐 거의 0이나 진배 없죠. 그래서 한 0.49 정도 될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 0이죠. 근데 여기 있는 게 0.0101이니까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그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 넓이 0보다 클 확률은 0.5니까 대략 0.49 정도 되는 거. 뭐 이 정도는 이제 프로그램 없이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p-value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we failed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우리가 이 귀무가설 null hypothesis를 기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 뉴스의 스테이트먼트가 정당한가요? 자, 아니죠. 우리 기각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 no 고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말한 이쪽에서 말한 거랑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아요. 하지만요, 문제 우리 숫자를 조금 교묘하게 바꿔주면요, 여기에서는 fail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기각하게 혹은 이제 그 거꾸로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